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파트 8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 1번.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도선이 통과한다.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물리량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자기선속의 정의는 무엇이죠? 파이 B다 라고 쓰고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A 이렇게 쓰는데 요 A는 무엇이냐? 요건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장이 핵심이에요. 통과하는 면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임의의 면적이 요 내부에 조그맣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요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A를 통과하는 이 자기선속의 크기는 무엇이냐? BA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자기선속은 스칼라 값이거든요. 스칼라 값.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몸에 뭐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활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뭔가 탁탁탁탁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에너지처럼. 자, 그래서 이 자기선속의 방향이 만약에 오른쪽이다 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BA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자기장이 이 면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짰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BA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상황으로 보듯이 어떤 균일한 면적이 있는데 얘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위쪽에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B로 오고 아래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B로 오게 되면은 이 면에 대해서 전체에다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선속은 파이 B는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위쪽은 얼마가 돼? 플러스 BA, 그 다음 아래쪽은 마이너스 BA 해가지고 더하면은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벡터가 아니라 자기선속은 스칼라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은 무엇이냐? 자, 요거는 이제 그냥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죠. 유도하면은 제가 이미 노벨상 받았죠. 네, 그냥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무엇이냐? 시간에 따라서 이 자기선속이 변화하게 되면은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상황에서 이 면을 통과를 하게 만드는 이 자기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세기가 증가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금속 도선에는 뭐가 생긴다?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식은 그거의 크기를 구하게 되는 공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n은 무엇이냐? 감은 횟수입니다. 감은 횟수. 그래서 감은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요 유도 전류도 커진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는 1회로 나오게 됩니다. 보다시피 1회죠. 1회입니다. 개념 2번.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공식에서 봤듯이 이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dt분의 d파이 b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되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 0이 되냐? 크게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로는 균일한 자기장 내부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뭐가 되냐?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하고 이 면적을 A라고 하면은 면적과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서 유도 전류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기선속 파이 B는 BA로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선속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 변화가 0이다 보니까 유도 전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속운동, 회전운동을 해도 유도 전류 발생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 내부에서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을 하든지 간에 얘가 유도 전류가 발생하겠어요?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회전 운동을 했을 때 유도 전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얘가 지금 아까 전에 XY축에서 회전할 때는 유도 전류가 발생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Z축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게 되면은 회전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변화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B의 값은 동일한데 dt분의 da가 변화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드를 통과하는 녀석도 결국엔 요 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요 경우에도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케이스 2. 세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자기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래서 위쪽에는 마이너스 B이고요. 아래쪽에는 플러스 B의 자기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면적이 동일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선속의 값은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유도기 전력은 요 BA로 보면 안 되고 공식이 따로 있는데 이 공식을 좀 유도를 해주게 되면은 유도기 전력은 d파이 B 가문수가 1회니까 이렇게 d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크기에 대해서 보면은. 자, 그러면 파이 B는 BA니까 B가 일정하죠. 그럼 DA 나누기 dt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럼 시간에 따라서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의 변화량에 대해서 봐야 되잖아요. 시간에 따른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의 변화. 자, 그럼 이 의미가 도대체 어디예요? 바로 여기에 전면이 되겠죠? 전면. 그래서 전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 길이는 L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변화하는 요 길이가 dx다 라고 하게 된다면은 BL dx 나누기 dt가 되겠죠. 그럼 dt분의 dx는 속도 v가 되는 거니까 BLV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이다 보니까 상쇄가 돼가지고 얼마가 되더라? 유도 전류가 0이 되더라. 그 다음에 자기선속도 얼마가 돼? 0이 되는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3번. 도선에 이제는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선속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부터 보면은, 일단은 뭐 정의에 의해서 파이 B는 BA 이런 식으로 그냥 쓸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A의 형태가 아니라 전류하고 시간의 형태로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떤 내용이 되는 거냐? 자, 결국엔 이 유도 기전력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파이 B는 적분을 시간에 대해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저항은 상수죠. 상수는 앞에다가 써주고, I는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바뀌게 된다면은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뭐한다? 적분을 하겠다. 0부터 t초까지. 이것이 바로 자기선속의 값이 된다. 임의의 t에서의. 그래서 약간 좀 의미하는 게 신기하죠. 얘는 임의의 t에서의 그 순간이죠. 자기선속 값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0부터 t까지의 유도 전류의 적분의 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시그마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그마의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유도 전류 세기. 얘는 다행히 공식이 하나입니다. 어떤 거? BLV였죠. 네. 자, 근데 좀 요 의미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L의 의미에 대해서 보면 아까 쌤이 전면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DT분의 DA가 결국엔 요 면적의 변화이다 보니까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 그럼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결국은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첫 번째 이 사각형도 유도 기전력이 뭐냐? BLV고요. 요 원도 BLV고 요 삼각형도 BLV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도 전류 세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방향까지 보면 이제 다 구했죠? 네. 자, 그럼 방향을 보게 되면은 들어가는 자기장을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도선이 들어오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증가하잖아요. 이거를 플러스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은 반식의 전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들어가는 자기장에 어떤 도선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반식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나가면은 뭐가 돼요? 식의 전류가 되겠죠. 그다음에 정리 2번 상대 자기장. 자, 상대 자기장. 자, 우리 요 상대라는 이름 많이 익숙하죠? 어디서 봤어요? 상대 속도. 그래서 상대 거리 또는 상대 가속도. 자, 결국엔 요 상대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이건 뭐예요? 내가 B를 볼 거야. 요거는 B 거에서 A 거를 뺀다. 요런 개념이죠. 자, 얘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균일한 자기장 영역 2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사각형이 통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느끼는 이 상대 자기장은 무엇이냐? 뒤쪽에 있는 녀석은 0이라고 대충 날려버리고 앞쪽에 있는 녀석은 네 거에서 내 거를 빼겠다. 그래서 B2-B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대 자기장의 부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결국엔 앞에서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내부에 있는 임의의 점 P에서는 뭐가 됐어요? 상쇄가 됐었죠? 상쇄.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 내부에 있는 점 P에서는 보강이 됐었죠. 자, 얘도 동일하게 만약에 이 BI가 나오는 자기장이고 B2가 들어가는 자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느끼는 상대 자기장은 두 녀석의 덧셈으로 느껴지게 되겠고요. 만약에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면은 이 녀석이 느끼는 이 상대 자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념 2번, 역으로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자, 각각의 도선이 느끼기에 상대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이고 둘 다 도선이 자기장으로 들어가므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영역 2로 들어갈 때는 이 자기장을 B2-B1으로 느끼고 2에서 I로 넘어갈 때는 B1-B2로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반대가 돼서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위쪽에서는 시계 방향, 근데 아래쪽에서는 뭐가 된다? 반시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개념 3번, 유도 전류의 방향이 유지가 되더라. 자, 이거는 이제 조건으로 많이 줍니다. 물리 1에서 많이 주고요. 물리 2는 잘 안 줘요. 너무 좀 물리원스러워가지고. 자, 보다시피 P에서 예를 들어서 P에서 시계 방향 전류가 흐른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Q에서도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렇게 좀 정보를 줬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들어가는 상황에서 시계 전류는 도대체 언제 발생하죠? 상대 자기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들어가는 녀석이 나오는 방향이 됐을 때 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영역 I는 플러스 B1이 돼야 되고, 영역 2도 플러스 B1이 되면은 유도 전류가 발생 안 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B2로 더 커야 돼요. B1보다 더 값이.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기장의 방향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기는 영역 I보다 영역 2가 더 커야 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영역 I하고 영역 2를 통과하는 요 P하고 Q에 대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유지가 된다, 이런 조건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같고 세기는 I가 2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3번, 유도 전류의 합. 자, 일단 유도 전류 합의 개념에 앞서서 우리 앞에 자기장에서 무한 직선 도선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봤었냐. 한 개의 무한 직선 도선이 있다고 했을 때 거리가 R만큼 떨어진 두 개의 지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왼쪽엔 A, 오른쪽엔 B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도선이 만드는 요 BA하고 BB에 합을 하게 되면은 얘가 얼마가 되죠?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도 똑같아요. 어떤 자기장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각형 도선이 통과를 해요. 그러면 왼쪽에서의 이 유도 전류를 IA, 오른쪽에서의 유도 전류를 IB라고 하면은 이 방향이 서로 반대다 보니까 더하게 되면은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활용해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 자, 만약에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 영역 B1이 있고요. 오른쪽에 B2가 있고요. 오른쪽에 B3가 있고요. 이렇게 점점점점 여러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각 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I1, 각 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뭐 I2, 그 다음에 뭐 I3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사실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은 결국엔 이 모든 유도 전류를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에 유도 전류의 적분 정리의 예시에 대해서 보면은요. 자, 여기는 얼마예요? 플러스 2죠.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도 전류의 값들을 전부 더하면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요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3고 마이너스 3죠. 그러니까 다 더했을 때 0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개념 3번, 전류 증척 정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사실 아까 전에 봤던 건데요. 그래서 보다시피 왼쪽에는 플러스 B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2B가 있습니다. 플러스 B, 마이너스 2B. 자, 그러면 요 I1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 B 곱하기 요 거리가 2L이죠. 속력이 V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방향은 뭐다? 시계 방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2B 곱하기 거리가 2L이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V죠. 그래서 마이너스 4B LV 이런 식으로 되네요. 아, 그럼 여기가 좀 틀렸네요. 그래서 유도 전류는 발생하고요. 그래서 얼마로 발생하냐?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2B LV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아래 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일제 뭐 여기 길이가 3L이고 속력이 2V니까 이렇게 6BLV가 되겠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장이 2B고 그 다음에 길이가 L이고 속력이 2V니까 4BLV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누가 더 커요? 왼쪽에 있는 녀석이 더 크니까 아까 왼쪽에 있는 녀석이 뭐였죠? 이제 시계 방향이었죠? 시계 방향으로 2BLV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그래서 요 위의 경우에는 반시계로 2BLV고 아래쪽은 시계 방향으로 2BLV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더라 라는 겁니다. 정리 4번 자기장 상쇄 효과. 자, 이번엔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렇게 직선 도선이 하나에 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느끼는 거는 어떤 것과 동일하냐. 자, 요 B2에 대해서 요 변화하는 이 면적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 면에 대해서 요는 들어가고 여기는 지금 빠져나오고 있죠. 아하, 그러니까 이 B2에 대한 이 유도 기전력이 뭐가 되더라? 상쇄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치환을 할 수가 있냐. B2를 날리고 B1과 B3에 대한 상황으로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되죠? 얘는 또 왼쪽에는 0이 되겠죠? 그럼 오른쪽엔 뭐가 돼요? B3 마이너스 B1 이렇게 치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최종으로 바꿔버리면 얘가 느끼는 거는 B3 마이너스 B1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정리 5번. 요게 이제 물리2에서 많이 나와요. 원형 도선의 자기장 영역 통과. 자, 그래서 요 식부터 먼저 보면은 dA는 2분의 1 R제곱 d세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호도법에서 나오는 공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냐? dA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림이 좀 그렇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그리면은 요 A에 대해서 여기가 세타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R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 L이고 막 그런 거죠. 근데 뭐 지금 L은 안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A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우리가 외웠었는데 얘를 D세타로 바꿔버리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요. 그다음 얘를 시간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dt분의 da 그 다음에 2분의 1 R제곱 D세타 나누기 dt 써가지고 얘가 이제 각속도 오메가가 되니까 2분의 1 R제곱 오메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도기전력을 계산을 해보면 얘는 d파이 나누기 dt가 되고 얘는 이제 b로 들어가게 되니까 b 곱하기 da 나누기 dt가 돼서 2분의 1 R제곱 b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얘가 IR이 돼야 되니까 I 값은요 R제곱 나누기 2R 오메가 B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식을 좀 쉽게 외우면은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반지름이죠. 네, 그러니까 반지름은 스몰 r로 쓰잖아요. 작으니까 2를 제곱을 해줄 건데 2를 쓸 건데 얘를 제곱으로 넘기겠다. 그 다음에 r 요 저항은 라지 r로 쓰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값이 크니까 제곱보다는 앞에 2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녀석 아래 가벼운 녀석 위로 올린 다음에 가벼우니까 제곱을 해줘. 네, 무거우니까 앞에 2를 곱해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6번. 변하는 자기장의 고정된 도선. 자, 이건 이제 물리원이죠. 그래서 유도기 전력은 뭐가 되냐? d파이 b 나누기 dt인데 이 면적이 일정하니까 db 나누기 dt. 그래서 이 기울기가 핵심이 되더라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마이너스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녀석이죠. 마이너스의 영향력.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A에서는 지금 기울기가 플러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0이고 여기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지금 플러스가 되니까 두 개의 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반시계 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0이 되겠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시계 전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 1번으로 넘어와서 문제풀이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림과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 B가 있는 영역에 금속 고리가 고정되어 있고
그림 나는 가의 고리면을 통과하는 B에 의한 자기선속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B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기억번 1초일 때 유도기전력의 크기가 최대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뭐예요? 결국엔 d파이 나누기 dt, 저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가 얼마야? 0이 되니까 최대가 아니겠죠. 언제가 최대예요? 2초일 때, 그 다음에 4초일 때, 0초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이때가 유도전류의 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유도전류의 방향은 2초일 때하고 4초일 때가 같냐? 자, 기울기 방향 보면 뭐예요? 서로 반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다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B의 방향은 1초일 때하고 3초일 때가 서로 반대냐? 그쵸? 반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속의 부호가 반대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XY 평면에 고정된 원형 금속 고리와 균일한 자기장 영역 I하고 2를 나타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리의 중심은 원점 O이고 I에서 자기장 BI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나오고 있다. 자, 그러니까 플러스 BI라 쓰고 아래 거는 뭐 마이너스 B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고리를 보게 되니까 얘는 일단 고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는 이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본 보면은 이제 자기선속의 크기를 비교해라. 언제 하고? 1초하고 4초에서. 그러니까 한번 써보면 되는 거죠. 1초하고 4초에 대해서 영역 I하고 영역 2에 대해서 그냥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면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파이 B는 BA잖아요. 그럼 B는 여기 요 아래 나의 그림에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A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A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여기 왜 마이너스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B의 크기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방향성은 뭐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요 부호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하고 A를 곱해가지고 A는 단순히 크기잖아요. 곱해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2로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 이제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 B값에 세기만 찾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I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얼마예요? B0죠? 그래서 곱하기 1. 그 다음에 4초일 때 얼마예요? 곱하기 2. 그 다음 2일 때 보면은 기울기가 얼마야? 5분의 1이니까. 아하. 그래서 5분의 1이죠? 그래서 1초일 때 요 값은요. 곱하기 5분의 6이고요. 그다음에 4초일 때는 5분의 9가 됩니다. 그럼 이 계산을 해보면 1 마이너스 5분의 12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5분의 18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8이 됩니다. 약간 좀 치사하긴 한데 요 4초일 때가 1초일 때보다 더 자속의 크기가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면은 고리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 자, 이번에는 무엇이냐? 기전력은 A, dB 나누기 dt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요 dt분의 BA에다가 뭐를 안 넣냐? 그냥 B의 크기를 넣었죠. 이번엔 뭐를 넣어야 된다? 기울기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1초, 4초 똑같이 적어주시고 면적 똑같이 넣어요. 이렇게 면적 넣었죠. 자, 그 다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기울기를 그냥 집어 넣으면은 게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BI를 보면은 처음에 기울기가 얼마냐? 1이죠. 그 다음에 4초일 때 기울기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얘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에서의 기울기 처음에 보면은 그냥 계속 얼마예요? 5분의 1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5분의 1로. 자, 그래서 5분의 1 곱해줬어요. 그럼 더하면은 얘는 플러스 5분의 3이고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2죠. 그럼 누가 더 커? 1초일 때가 4초일 때보다 더 크죠? 그래서 니은번 정답이 되겠고, 그럼 디귿번 보면은 뭐 1초일 때 지금 부호가 플러스니까 요거 자체가 시계 방향이 되겠죠. 답은 기역, 니은, 디귿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복잡했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XY 평면에 고정된 원형 금속 고리와 균일한 자기장 영역 I하고 2를 나타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금속 고리의 반지름은 ED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I는 반지름이 D인 원 모양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I에서 자기장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고요. 뭐 이제 T는 T0일 때하고 T는 3T0일 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지금 V0로 같다. 자, 이 유도 기전력은 결국엔
A dB 나누기 dt 요거죠. 그럼 이제 기억본 보면은 V0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뭐 T0일 때하고 3T0일 때를 통해서 전부 이제 요 V0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 T0일 때는 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 T0일 때를 통해 가지고 이 V0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는 T0일 때. 자, 그러면 V0는 일단 면적부터 구해 보면은 면적은 뭐예요? 파이 D 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파이 D 제곱, 여기는 4파이 D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 두 녀석을 차이는 뭐가 돼요? 3이 되겠죠? 3파이 D 제곱 곱하기 이제 기울기가 얼마냐? 3분의 1이죠. 3T0 그 다음에 B0를 넣게 되면은 3, 3 날라가게 되니까 파이 D제곱 B0 나누기 T0가 돼가지고 기억번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면은 2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기장 방향이 들어가는 거냐 나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유도기전력의 크기가 V0로 같다. 요거에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I에 대한 이 유도 전류가 0이었다가 이제 생긴 거죠. 생겼더니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V0로 같다라는 거는 요 방향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반대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의 방향이 동일해야지만 이 녀석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생겼을 때 유도 기전력의 이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똑같으면 뭐가 돼요? 보강이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방향이 똑같다. 그럼 니은번은 뭐예요? 수직으로 들어간다. 맞죠? 디귿번, 유도 전류의 방향은 T0일 때하고 3T0일 때가 서로 당연히 반대가 돼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유형 3번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XY 평면의 수직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다. 이렇게 I, 2, 3, 4 이렇게 제시가 된 걸 알 수가 있겠고,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O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는 0초인 순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하고 2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서로 같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2를 마이너스 P, I를 플러스 P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주기 T 동안 가의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양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시계, 여기는 반시계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선지 봐볼게요. 구간 3하고 4에서의 자기장 방향과 그 다음에 뭐 세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자, 일단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어떻게 그려지냐.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요 4는 뭐가 돼요? 내부 상쇄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I에 있는 걸 좀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요, 플러스 방향에 얘가 들어가게 되니까 플러스죠. 곱하면 뭐가 돼? 시계가 되겠죠. 근데 뭐야? 반시계가 됐다라는 것은 이 3에 의한 게 바로 반시계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호라. 자, 그러니까 반시계는 결국엔 이 곱셈의 결과가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얘가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자기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얘 세기는 뭐가 돼야 되냐? 요 플러스 B에 의한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플러스 I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결과가 마이너스 I0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I에서 내가 만드는 게 B3라고 하게 되면요. I3라 할까요? 네. I3가 지금 마이너스 I0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I3는 뭐가 되냐? I 플러스 I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써 놓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났어. 그러면 4분의 t를 지났다라고 했을 때 이 도선의 위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2는요, i는요, 내부 상쇄가 일어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방향이 들어오니까 곱하기 플러스죠. 그런데 요건 이제 반시가 되겠죠. 근데 반시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시계가 찍히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얘가 만드는 게 시계구나. 시계는 플러스죠. 근데 여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요게 자기장 방향이 마이너스가 돼야지 곱했을 때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자기장이 마이너스고요. 세기는 무엇이냐. 자, 원래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마이너스 i였죠. 그리고
i4에서 만드는 게 플러스 i4가 됐죠. 결과가 i0가 됐죠. 자, 그러니까 i4는 뭐가 되냐? i 플러스 i0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녀석이 똑같죠? 자, 그럼 기억번, 자기장 방향은 서로 반대고요. 크기는 같죠. 그다음 디귿번, 자, 고리 회전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자, 일단은 요 세 개가 바뀌진 않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같은 지점을 지났을 때 방향만 반대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방향만 반대가 되고 크기 자체는 동일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XY 평면의 저항값이 R인 4분면 모양의 금속 고리가 O를 중심으로 일정한 각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이 T는 0인 순간에 지금 모습이고요. 그림 나는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나타냈다. 회전 주기는 지금 4t0이고요. 뭐 그렇대요. 자, 그럼 기억번, I하고 2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서로 반대냐. 자, 그러면 이 금속 고리가 딱 들어갔을 때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유도 전류가 플러스로 있으니까 I는 뭐가 된다? 플러스 B다, B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나올 때를 생각을 해보면 나왔을 때 마이너스 2i0다 라고 나와 있죠. 아,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충 플러스 B라 써야겠다. 플러스 B라 쓰고 그다음에 나왔을 때 마이너스 2i0가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2b다 라고 이제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겠죠.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잘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기억번, i하고 2에서 자기장 방향 서로 같죠. 세기는 2가 i의 2배 맞죠. 그다음 디귿번, 고리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자, 결국엔 전기 에너지는 뭐예요? P는 I 제곱 R 요거죠. 근데 이 전체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죠. 소비 전력이 아니라. 그래서 W는 PT니까 I 제곱 RT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건데요.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일단 여기는 뭐냐? 1이죠. 그다음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얼마요? 1이죠. 그 다음 여기는 i제곱 그 다음에 t 하게 되면은 4가 되겠죠.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6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XY 평면에서 반지름이 2D인 4분면 모양의 금속 고리가 원점 5를 기점으로 반시계로 회전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는 0인 순간을 나타냈다. 그다음에 반지름이 각각 2D하고 그 다음에 D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자기장 세기가 BI, B2다. 뭐 그렇대요. 그다음에 회전 주기가 T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반시계라는 거죠. 이번에 좀 약간 한번 꼬았네요. 여기가 지금 시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금속 고리가 여기에 딱 들어갔을 때 반시계 전류가 흐르니까 이 I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3B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들어갈 때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마이너스 3B에 의한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찍혀요? 예, 아래는 지울게요. 자, 나오게 되면 어떻게 찍히냐? 요 녀석에 의한 게 반대 방향으로 되면서 이렇게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이너스 3i0. 자, 그러니까 2에 의한 게 뭐야? 요 격차. 바로 플러스 2i0를 만들게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플러스 2i0.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로 넣으면은 사실 좋긴 하겠지만 이 i의 공식에다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i는 결국엔 r제곱 나누기 2r 오메가 b인데 요 오메가 일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저항값도 일정하죠. 자, 그럼 b는 결국엔 i 나누기 r제곱 요 공식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쵸?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케이스에다가 좀 넣게 되면은 b, i는 3i0 그 다음에 r값이 얼마예요? r값이 2d죠. 4d 제곱. b2는요? 2i0 그 다음에 d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b2 나누기 b1은요 4분의 3 나누기 2가 돼서 얘는 잘못 나눴구나. 아무튼 뭐 8분의 3이 나오는데 이제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
i하고 이렇게 2가 있대요. 약간 생긴 게 조금 해괴망측하죠? 자, 그 다음에 저항값이 r인 녀석이 있대요. 이렇게 r인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2D인 금속고리가 있고 얘가 O를 중심으로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T는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고 나는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그리고 고리의 회전 주기는 T다 라고 나와 있고 특별한 멘트는 없습니다. 자, 기억번 보면은 기억하고 니은번 보면은 이 i하고 2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다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일단 상황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처음부터 조금 접근을 해보면은요. 얘를 살짝 돌려봐. 살짝 돌렸어. 자, 그럼 금속 고리에 돌아갈 때 이 유도 전류의 세기가 아무튼 I0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4분의 t 이후로 나오게 되면은 이 금속 고리가 요 i로부터 생기는 게 반대가 생기겠죠. 요 녀석에 대한 게 반대로 이렇게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아래로 내려야 되는 거죠. 얼만큼? -2 i0만큼 내려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면은 이 금속 고리가 들어갈 때 얘는 지금 플러스 i0를 만드는 녀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는 뭐예요? 들어갈 때 -2 i0가 되니까 서로 방향은 반대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기를 좀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 앞에서 I 공식이 뭐였어요? R제곱 2R 오메가 B였죠? 근데 여기서 오메가 일정, 2R 일정. 아하, 따라서 유도되는 이 I 값은요 R제곱 B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0부터 4분의 t 요 구간에서는 지금 I0의 전류가 발생을 하고요. R제곱이 지금 D제곱이고 B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분의 t부터 2분의 t까지는 만들어야 되는 게 2I0이죠. 3I0 넣으면 안 되죠. 만들어야 되는 게 2I0이더라. 그리고 여기 D를 2D를 넣으면은 4D제곱 그다음에 B2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서 뭐를 빼줘야 돼요? 요 조그만 빈 공간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D제곱 BI가 됩니다. B2가 됩니다. 그래서 3D제곱 B2가 되는 거죠. 네, 이 I0는요. 그래서 B2 나누기 BI를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 3분의 2 나누기 1 해서 3분의 2가 돼서 니은번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구멍이 빵구가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드는 게 얼마인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드는 게 얼마인지. 그래서 만드는 게 얼마야? 이 I0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R제곱분의 B를 할 때 이렇게 빵구가 뚫린 거 면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면적으로 생각을. 어차피 R제곱이니까 면적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공식이. 자, 그러니까 아하, 대충 생각해보면은 여기는 4고 빵꾸 뚫린 면적은 1이니까 3이 되겠구나. 그래서 3D제곱 B2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번 T가 3분의 8T일 때, 자, 이거는 뭐죠? 3분의 8T 3분의 8T는 여기가 8분의 2고요 여기가 8분의 4니까 요 중간이 되겠죠? 여기가 지금 8분의 3T가 되겠습니다. 요 시간에 대해서 자기선속의 크기를 I0하고 T의 형태로 파이 B를 표현해라 라고 나와 있었죠. 자, 이거 아까 전에 우리 개념편에서 봤듯이 뭐라고 했었어요? I에 대한 적분값이라 했었죠. 적분값. 네. 적분은 면적이죠. 그래서 여기의 면적과 여기의 면적을 더해주면 끝납니다. 그럼 여기 면적은 얼마냐? 4분의 1이고요. 여기 면적은 얼마시냐? 마이너스 8분의 3이죠. 그래서 더하게 되면은 8분의 5가 되겠죠. 네. 그래서 8분의 잠깐만요. 얘 8분의 2죠. 미안해요. 8분의 2죠. 빼면 8분의 1이죠. 그래서 D급번이 정답이 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다와 같이 반원 모양의 금속 고리를 균일한 자기장 영역 I하고 2가 있는 XY 평면상에서 O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O와 고리상의 점 A가 이루는 선분이 Y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하겠다. 자, 그래서 2분의 파이만큼 돌렸을 때 그러니까
90도만큼 돌렸다라는 거죠. 90도만큼 돌렸을 때는 지금 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상황은 지금 무엇이냐? 이렇게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W1, 나중에는 W2 이렇게 돌아가고 있겠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를 세타에 따라 아까 전엔 T였죠? 이번에는 세타로 표현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타는 0일 때 I하고 2에서 자기장이 고리면에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합이 파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0부터 2분의 파이일 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자, 우리 앞서서 요 I 공식이 R제곱 2R 오메가 B였죠? 근데 요 저항값은 일정하니까 I는, 근데 요 R제곱도 사실 일정하죠? 네, 그러니까 오메가 B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0에서 돌아가면은 어떤 상황이죠? 네, 딱 요 상황이죠? 그러면 I에 의한 거는 무시해도 되니까 오로지 2에 의한 것만 남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I0는 영역 2 오메가 1 B2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거는 각속도가 오메가 2죠. 그리고 이때는 어떤 모양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냐,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I에 의한 것만 있죠. 그래서 유도 전류는 지금 I이고요. 그쵸? I이고, 잠깐만, EI0가 아니죠, 위에 거. 네. I이고 오메가 2 B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지금 잠깐만, 일단 모양부터 좀 봐봅시다. 뭐를 고려를 해야 되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가 되겠죠? 네.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게 그리면은 지금 파이가 180도를 돌린 거니까 요 상황에서 조금 돌린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뭐 요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2에만 지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i는 W2 B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속도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물리량이 있는 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나누면은 뭐가 나오죠? 아니죠. B1을 B라고 할 수 있겠고 B2를 3B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로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 W1은 2고요. W2는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선지 봐볼게요. 기억번. W2는 2분의 3 W1이냐?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번은 틀렸죠. 네, 3B1이 되겠죠. 그 다음 디귿번.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I하고 2의 자기장의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시간이 0일 때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0일 때 이 자기 선속의 값이 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자기장의 이 방향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I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2에서 나올 때 마이너스 방향이 되니까 나오는 거는 얘는 일단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얘는 플러스 3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에서 나올 때는 시계가 되니까, 나오는 게 시계가 된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B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있을 때 요 면적을 A, 요 면적도 A다 라고 하게 되면은 플러스 3BA에서 마이너스 BA를 뺀 게 지금 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일 때는 얘가 어떻게 있냐, 딱 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여전히 A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냐, 2분의 1 A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이 돼서 얘는 2분의 1이 되니까, 앞에서 1은 2분의 1 파이니까 얘는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정답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4번의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다음과 같이 XY 평면에 고정된 금속 레일과 균일한 자기장 영역 I하고 2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약간 문제가 조금 더럽긴 한데요.
여기 D, 그다음에 여기 ED, 뭐 이렇게 3D로 줬대요. 자, 그리고 금속 레일을 따라서 금속 막대가 원점을 중심으로 반시계로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속도가 W다. 뭐 그렇대요. 금속 막대의 길이는 충분하게 길다. 뭐 4D다.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리고 I에서 자기장 세기는 B0다. 이렇게 정보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는 전류의 세기를 세타에 따라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원형이 이런 상황이 있어도 결국엔 공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시간에 따라서 이 면적이 얼마큼 변화하냐, 즉 dt분의 da가 핵심이 되다 보니까 똑같이 i는 2r, r 제곱, 오메가 p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2r은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w는 일정하니까 아하, i 값은 r 제곱 b 이렇게 공식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0도부터 45도까지 돌릴 때는 전류가 뭐 I0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는 이 전류가 I0가 나왔고, I0가 나왔고, 그 이후로부터는 I1이 됐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마이너스 I1이 되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어차피 풀라고 하면은 I1과 I0 요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I1의 방향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장 영역 2에 대한 이 자기장의 방향이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씩 좀 해봅시다. 그럼 일단은 전류가 플러스로 있다라는 거는 요 면적이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금속 막대가 지나가면서 이 자기장 영역을 통과하고 있는 이 면적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면적이 증가해 이건 플러스의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류가 플러스니까 이 플러스가 되려고 하면은 이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B0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엔 핵심은 뭐예요? 이 뒤편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고 지금 얼만큼 내 면적이 시간에 따라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변화하고 있는가, 그 변화량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만 보게 되면은 얼만큼 요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만큼 쌤이 지금 보라색으로 칠한 만큼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면적이.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I1은요. 자,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 그냥 면적으로 생각을 하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9에서 1을 빼게 되면은 8 BI가 되겠죠. 네. 자, 근데 앞서서 요 I0다 라는 녀석은요 4에서 1을 뺀 거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B1 이렇게 되는 거죠. I1은 얼마가 돼요? B1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8 I0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이 도선이 이제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왔을 때 이제 마이너스 I1이 됐으니까 어차피 요 보라색 색깔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B0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번 세타가 60도일 때 저항 양단에 걸리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뭐 I부터 좀 계산을 해보면은요, I는 2R분의 그 다음에 R제곱, R제곱을 할 때 이제 8R제곱 넣으면 되겠죠? 8R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B0 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유도기 전력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IR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날라가고 이거 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4R제곱 오메가 B0 요게 지금 V0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죠. 그다음 니은번은 오답이죠. 그다음 디귿번도 오답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좀 이제 어렵게 생겼죠. 그림과와 같이 X축과 나란한 두 금속 레일이 XY 평면에 4D만큼 떨어져 고정되어 있고, Y축과 나란한 금속 막대에 P하고 Q를 두 금속 레일 위에 놓아서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운동을 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균일한 자기장 영역 I하고 2에서 자기장 영역의 세기는 각각 B0, EB0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기장 방향은 수직으로 둘 다 나온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결국엔 이 안에 있는 면적이 커져야지 이 면적이 뭐가 된다? 플러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면 이 Q가 오른쪽으로 갈 때 이 A가 커진다. 이게 지금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는 왼쪽으로 가야지 이 면적이 커지니까, 그쵸? 변화할 때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플러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A가 플러스다. 이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은 이 Q는 오른쪽으로, P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P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A는 뭐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A는 변화가 지금 이제 면적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플러스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게 진짜 어려웠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확인을 해보면 Q는 얼마의 속도로 계속 가냐? 3분의 3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분의 2니까 플러스 2로 가다가 나중에는 마이너스 1로 갑니다. 처음에는 이쪽으로 플러스 2로 가다가 나중에는 1로 가더라.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그럼 선지 봐볼게요. 기억번 0부터 t0에는 A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서 이 유도 전류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 공식은 BLV를 만족을 합니다. 네. 자, 어차피 L 값의 변화는 없으니까 B하고 V의 곱셈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얘는 곱셈이 2, 얘는 곱셈이 2가 되겠죠. 근데 방향이 뭐야? 얘는 줄어드는 방향, 얘는 추가시키는 방향이 되니까 서로 상쇄되어가지고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니은번 T는 ET0일 때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얘는 뭐예요? 보강이 되는 거죠. 보강. 그래서 한 녀석만 구해도 상관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곱하기 면적을 증가시켜 플러스,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되니까 시계 방향이 되겠죠. 시계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Y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번 T는 3T0일 때 PQ가 이루는 사각형 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값을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요, 어차피 덧셈이죠. 네, 그냥 각각 더해봅시다. 뭔가 좀 합쳐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B0 곱하기 L값은 4D죠. 곱하기 속도값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D 나누기 T0. 그 다음에 플러스 2B0 곱하기 4D 곱하기 속력이 1이죠. 그래서 D 나누기 T0. 자, 그리고 다 더하면 12가 되겠죠. 12 B0 D 나누기 T0 이렇게 됩니다. 자, D제곱이죠. 네, 그래서 D급번은 정답이 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